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수능이라 제가 경희대 영상에서는 말을 했는데 어제 수능이었는데 수능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균관대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 제일 높은 대학교죠.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축하해요. 알겠죠? 하지만 아직 시험이 한 문제 남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원래 모의는 해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겠지만 1번부터 보통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실제 시험보다 많이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제가 직접 쓴 답안은 없고 직접 제가 개요 짜는 법, 대학교 문항해설법과 보는 법과 논리를 설명할 테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올려놨던 봉기출 꼭 보고 시험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개요부터 한번 짜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요. 자,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미리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 자, 자료 1에서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 좋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에서 항상 똑같죠. 성대 1번 뭐예요? 관점 분리형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하고 들어봅시다. 제가 나 40점 나오면 뭐라 그랬어? 곱하기 28라 그랬어요. 우린 800자로 칩니다. 알겠죠? 800자고 한 문장은 50자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 분류 들어갈 거예요. 분류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눠지며 예를 들면 1, 2, 3이면 1, 2 대 3이다. 그 다음에 1, 2는 어떤 입장, 그 다음에 3은 어떤 입장에서 한 문장 한 문장 100자 쓰고 두 번째 그 A에 대해서 1, 2는 어떻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B에 대해서는 3이죠.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게 모의죠. 모의 너무 힘쓰지 말고 본기출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보통 자 하나 모의 논술이 그러니까 논술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는데 우리 모의 논술은 지금 뭐예요? 하나로만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두 개씩이나 모의를 따로 낼 여력도 없거니와 1에서 3까지 3개밖에 없어. 그쵸? 보통 6개에서 7개 관점 분류인데 지금 3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말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댓글에도 이거 3개로 나오나요? 그럴 일 없어요. 알겠죠? 그냥 연습 삼아 한다고만 생각해 둘게요. 이 말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유형 자체는 똑같아요. 8개 우리 유형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맞게 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례 1과 2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우리 앞에서 봤죠? A 대 B로 나눴죠? 참고로 답이 1 대 2, 3인가 그래요. 이 말이 이해되죠?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 유형장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어때요? 사례 1 요약하고 사례 2 요약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 1, 2를 바탕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다를 해석하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학생이 주관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800자로 알아둘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입장을 우리가 각각 비판을 할 거예요. 맞죠? 사례 1과 사례 2로 각각을 문제를 비판할 건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자, 사례 1, 2가 모두 다 비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 1의 이 A 입장 제시문 1을 비판을 해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 B 입장 2번 제시문 2번 3번을 비판을 할게요. 비판이란 건 뭐예요? 주의근상 쓸 거고 답은 부당이 될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사례 1 또는 2겠죠. 2를 토대로인데 근데 실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사례 1로도 가능하고 비판이 사례 2로도 가능해요. 이 말 이해되죠? 여기도 사례 1로도 가능하고 사실상 사례 2로도 가능하다고 성대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뒤에서 조금 저랑 같이 봐야겠지만 뒷부분에 어디 하나 안 들어가나? 뭐 어쨌든 주의근상을 기본적으로 뭔 얘기야? 두 번씩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은 부당한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거를 한 번 사례로 놓고 한 번 2로 넣는다거나 혹은 대상 밑에서는 2번 3번 제시문을 쓰듯이 자 여기도 주의근상 답은 하나겠죠. 자, 여기도 사례 1, 사례 2 써서 주의근상 몇 자예요? 200에서 250자 나오죠. 그럼 여기 한 두 번 쓰면은 한 600자 정도, 아니 600자가 아니죠. 한 400자 나오겠죠. 여기도 두 번 쓰면 400자 나올 텐데 그럼 여기를 많이 할당을 못 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조금 줄여서 주의근상, 주의근, 그 다음에 이근상 해서 한 300자 정도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되죠? 주의근 쓰고 그 다음에 뭐 근거, 상술 정도 붙이고 또 주의근 쓰고 근거, 상술 정도 붙이고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거고 뒤로 한번 넘겨 볼게요. 마지막 문제 3번. 자, 문제 3번 저랑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만든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 1, 2를 볼 건데, 자, 모두 활용하래. 근데 정당화하거나 올 비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발상 한번 느껴볼게요. 자, 무슨 형 문제예요? 정당화 혹은 비판이죠. 정당화할 수 있다면 정당화할 수 없다. 뭐 부당으로 봐도 되고, 뭐 설명형으로 봐도 되고, 평가형으로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이죠. 올이라는 건 뭐야? OXXOO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둘 다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의근상 여러 개 쓰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료 문제 1의 제시문과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해서 얘가 근거가 되겠죠. 이걸로 여기 대상을 될 건데 정당화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근상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에서 주의근상을 쓸 거예요. 합이 몇 자? 400자 맞나요? 곱하기 20해서 그쵸? 그러면은 400자니까 여기 250, 250 혹은 200, 200 상수 좀 줄여서 쓰면 되겠죠. 이 말 이해되죠? 우리는 둘 다 언급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 논지도 어떤 걸 요구하는지 같이 볼 거고.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뒤에 저랑 해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직접 쓴 답안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끌어와야 되는지는 명확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류부터 맞아야겠죠. 제가 두 개로 나눠야 되며 하나는 뭐고 뭐는 뭐다가 첫 번째 문단에 분류 문단에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볼게. 뭐예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1번 제시문과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2, 3번 제시문으로 묶여야 되고 알겠지만 여기가 틀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알겠죠? 여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잘 봐두세요. 성대만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 뒤에 그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번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2번 단면 보이죠? 3번 요약하고 있죠. 이 말 이해되죠? 자, 그대로야. 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류 들어가고 A, B 나누고 A모, B모 얘기하고 A 요약, B 요약, B 입장에 두 개, A 입장에 하나. 보이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1번에서 항상 질문이 좀 많은데, 자, 그러니까 1대 2,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2, 3이 같은 입장인데, 특히 볼게요.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이 둘일 경우에 관계까지 고려해서 이 둘의 차이까지 언급하면 very good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는데 2와 3의 차이점을 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 A등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짧아서 쉽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 배점이 나와 있지만 아니에요. 성대에서 합격하려면 2, 3번이 중요하고 관점 분류는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알겠죠? 스피드하게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 행위까지 하다 보면 재수가 없으면은 2번, 3번이 밀려서 우리가 100분 안에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생들 추천하지만 요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2, 3번 다 풀고 여유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관점 분류 다 하고 분류하고 요약한 다음에 그 안에서 차이점은 맨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원고지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2, 3번 먼저 풀고 조금 더 가점을 받고 싶으면 얘 완성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할 때 같은 입장인 애들끼리 차이점은 그때 가서 한 1분이건 5분이건 남았을 때 그때 추가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지만 성대가 난이도에 비해서 시간이 짧거든요. 2, 3번을 하지 못해. 2, 3번이 합격을 결정하거든. 이 말 잘 판단하시고 아시겠죠?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2번 해제도 저랑 같이 볼게요. 문제 2번 보면은 사례 1은 어떤 얘기냐면은 개인과 기업의 규제를 국가 A 정부가 대폭 완화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쭉쭉쭉 해서 소득 수준 최상위의 5분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죠. 실질 소득이. 근데 나머지 조금 못 사는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여기 곳들은 어때요? 지금 쭉쭉쭉 해서 큰 폭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개 정체가 돼서 두 개 뭐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소득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사례 1로 알아내야 돼요. 이 말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이를 통해서 사례 1로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설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여기까지 사례 1로 비판하는 논리고 밑에가 사례 2로 비판인데 사례 1로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례 1은 1을 비판. 그러니까 이 A 입장과 자, B 입장이 존재. 우리 관점 분류했죠. 그쵸? A 입장을 비판하는데 사례 1이 반영이 돼야 되고 2, 3 입장을 하는데 사례 2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 틀이야. 여기까지 하면 뭐라고? 베스트. 답 맞았다고. 근데 이에 더해.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사례 1로 뭐예요? 문제 2, 3 입장도 비판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했어. 2와 3과 연계해서도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뭐라고 내가 말했죠? 주의근상 여러 번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 합격해요. 여기까지만 쓴다?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용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사례 2로도 한번 볼게요. 사례 2. 자, 여기에서는 또 뭐라 했으면 해석 먼저 들어가겠죠. 요약. 자, 뭐야? 규제를 강화하는 B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강조했었는데 민권 우위 사회로 변신한 거야. 민권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비국가가 GDP가 증가하고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큰 선진국이 됐다. 좋아졌다라는 얘기야. 자,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기본적으로 들어볼게요. 제시문 2를 반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주장도 직접 반박할 수 있다. 보이죠? 2, 3. 그러니까 자료 2로는 사례 2로는 2, 3을 무조건 반박해도 여기까지 뭐라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답이고 여기에 대해 뭐라고? 주의근상 여러 번 쓴다고. 들어볼게요. 여기에 덧붙여 1과 관련 지어서 뭐 순기능을 욕망과 순기능을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관점에서 3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말도 3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1과 연관 지어서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근거를 붙이려면 다 붙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약간 제가 봐도 모호합니다. 여기보다는 이 위에 자 2, 3까지도 사례 1로 다 비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로 2로는 2, 3 제시문 이 비입장을 비판 가능하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와 있는 뭐 소득 양극화나 이런 거는 꼭꼭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채점 기준도 한번 보세요. 자, 볼게요. 주의근상 여러 번 쓰시고 제발. 자, 첫 번째 볼게요. 문제 3번 볼게. 자, 우리가 주의근상을 2번 쓴다고 뭐라고?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거나 둘 중 5월은 뭐야? 둘 다 해도 된다고. 둘 다 하시라고. 그래야 점수 딸 수 있습니다. 자, 이 얘네가 뭐야? 둘 다 근거가 될 거고 여기가 대상이 될 거고 즉 이유가 될 거고 주의근상 여건 될 건데 얘가 근거가 될 거야. 이 말 이해 안 되면 앞에 제가 해제한 다른 영상들 보시라고 했습니다. 뒤로 넘겨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평가하니까 자기의 사례를 근거해서 개입이 정당화, 그러니까 주장은 뭐가 돼? 지금 정당화 된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혹은 부당하다 된가 하면 정당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니면 비판받을 수 있다. 주장은 이렇게 나오고 이근 엮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면 돼요. 뭐예요? 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뭐야? 주의근상을 정당화했다고 할게. 근데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반박하는 비판하라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아주 좋은 답안. 뭐라고? 우린 둘 다 주의근상 다 때린다고. 이 말이 이해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두 입장의 해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대에서. 자, 반대 입장을 선택을 한다면 즉 문제 1의 제시문 1과 문제 2의 사례 2 보이죠? 얘네 두 개가 세트로 하면은 지금 반대 입장 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야 돼? 개인과 자유의 개별성 발달이 인간의 행복에 쭉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 요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자 여러분 이 세트는 반드시 맞아줘야 돼요. 알겠죠? 문제 1과 2를 모두 활용하라 그랬죠. 얘네 둘은 반드시 붙어가야 돼. 그럼 1과 제시문 1과 사례 1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독해를 제대로 했다면. 두 번째, 부동산 시작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제시문 2, 3, 이 B 입장이었죠. 이 입장과 문제 2의 이 사례 1 얘네 두 개를 엮어내셔서 근거에 전부 다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근거에서 플러스 해도 되고 뭐 2, 3이나 아니면은 문제 2의 사례 1은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래? 지금 사람들은 쭉 해서 지금 제가 미리 스캔 떠서 갖고 온 건데 요 부분이 드러나 줘서 이근으로 엮어내시면 됩니다. 제가 모의는 수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뒤에 기출 다시 보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보면 알겠지만 제시문이 보통 6개에서 7개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본 기출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수능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하루 전날인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도록 하고 제가 합격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